31페이지에서 이제 중간 밑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있죠? 확인 설명서를 쓰는 거. 아까 했던 거는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거. 다른 거니까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확인 설명서 이런 서식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3페이지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원대서 있죠. 확인 설명서,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예요. 요 서식을 작성하는 의무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 계약서 쓸 때마다 이것도 같이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확인 설명서도 이제 확인 설명서를 쓰는 거, 이것도 계약서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쓰는 거 중개 업무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체 누가 쓸 수 있는 건데요? 중개 업무인데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고 작성 권한도 있고, 그리고 작성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의무니까 안 쓰면 제재를 받게 돼요. 업무 정지. 그렇게 또 한 명 소속공인중개사, 얘도 중개 업무 할 수 있잖아요. 얘도.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무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쓸 수는 있는데 안 써도 어떤 제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위반하면 제재를 받잖아요. 근데 이건 쓸 수는 있지만 의무가 없어서 안 써도 어떤 제재를 받는 건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를 안 썼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쓰면 얘는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게 돼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안 썼대요. 제재를 안 받아요.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잘라버리면 된다고요. 그냥. 그래서 의무는 없구나. 올해 문제 나왔었죠. 올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일정한 서식을 쓸 수는 있지만 써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안 쓰면 업무정지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쓰면 그냥 사장님이 잘라버리면 돼요. 뺀돈거리고 막 일 안 하고 있으면 잘라버려야지. 그것뿐이에요. 의무가 없는 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쓸 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점이니까 잘 보셔야죠.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거에서는, 설명하는 거에서는 권한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잖아요. 의무가 어떤 의무? 이거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의무라고요. 그게 확인 설명을 잘하는 거. 이게 소속공인중개사 있다고요. 그리고 위반하면 자격정지를 받는다고요.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올해 문제 안 나왔다고요. 요거만 나왔고.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있다고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 의무 있다고요. 확인 설명 의무는, 말로 설명해야 되는 의무는, 똑바로 잘하는 거는. 위반하면 자격정지.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건 의무가 없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 받는 건 아닌 거고, 차이점이니까 비교를 해보자. 그다음 두 번째 시점. 그럼 이걸 언제 쓰는가? 작성 시점. 제가 아까 계약서 쓸 때마다 써야 한다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 중개 완성. 계약서 쓰는 거, 계약서 쓰는 게 거래계약 체결된 거고, 그게 중개 완성이라고요. 계약서 쓰는 게.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중개가 완성돼서,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같이 쓰는 거예요. 매매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임대차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쓸 때 같이 쓴다고요. 물론 순서는 확인설명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써요. 순서는. 그래도 일단 중개 완성은 꼭 돼야 돼요. 중개 완성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확인설명서 쓰고 매매계약서 쓰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요 확인설명서 쓰고 임대차계약서 쓰고. 이런 거래계약, 매매, 임대차 이런 거래계약이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요. 그게 중개 완성이니까. 중개 완성이 안 되면요 거래계약서도 안 쓰고 확인설명서도 안 쓰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확인설명, 얘는 중개 완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말로 잘 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면 계약서 쓰는 거고 꽉 나면 많은 거고 이거는. 중개 완성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개 완성 전까지 하는 거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돼야 되고. 뭐가 먼저 그러면 시기적으로 확인 설명이 먼저.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거니까. 중개 완성된 다음에 하는 거고. 진짜 어려운 거 질문 드려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똑바로 잘했어요. 말로 설명도 해주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뭐 자료 요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다 했어요. 잘했는데 중개 완성이 안 됐어요. 꽉 난 거예요. 굉장히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쓰는 거 아니에요? 혼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써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중개 완성 안 되면 그냥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을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작성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교부 대상자. 교부가 나눠주는 거죠. 대상자.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래요. 거래 당사자. 이렇게만 나와도 두 명만 하는 거죠. 쌍방이란 말이 없이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와도 두 명이라고요. 매도인에게 주고 매수인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주고 임차인에게 주고 쌍방. 취득은행에게만 X. 확인 설명은 꼬시는 거니까 취득은행만 잘 꼬시면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 주는 거는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그래서 2번, 3번이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바꿔서 잘 나온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객관식 시험이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둘 중에서 중요한 거 확인 설명. 요것만 잘 기억을 해도 바꿔서 나오니까 문제가. 그러면 보인다고요. 확인 설명 꼬시는 거니까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꼬시고 누굴 꼬신다? 취득 의뢰인만 잘 꼬시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요것도 잘 나오죠. 서명 및 날인.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서명 홍길동 정자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인 인장 등록한 거 찍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찍으면 안 되니까.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X.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답으로만 2번 나왔어요. 시험장에서 더럽게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바꾼다고 이런 거를 치사하게. 잘 안 보인다고요. 미리미리 받으셔야 보여요. 신경 써서. 서명 및 날인.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간단해요.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는 거 서명 및 날인.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이거.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그리고 거래계약서 있어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런 게 거래계약서. 그것도 서명 및 날인. 다른 건 서명 및 날인이 없어요. 서명 및 날인은 몇 가지? 두 가지.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기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은 무조건 해야 돼요.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에 무조건 서명 및 날인.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얘는 당해 중개행위 한 경우에 하는 거죠. 일을 했으면 하고 안 했으면 말고 당해 중개행위 한 경우에 이 둘만 인장을 등록하잖아요. 이 둘만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했으면 하고 일을 안 했으면 말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가지.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만 일을 한 거예요. 직원은 일을 안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무조건이니까 확인 설명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라고요.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 하는 거 아니죠. 일 안 했으니까.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만 일을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을 안 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만 일한 거예요. 그러면 일했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자기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라고요. 당연히 중개행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왜? 무조건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랑 함께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랑 함께 해야 돼요. 그것도 당해 중개인이 한 경우에 한해서 일 했으면 해라. 일 안 했으면 말고. 그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 그거를 잘 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확인 설명서도 사무소에 보존을 해놔야 돼요. 아까 전속중개계약서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요거.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하는 거. 중개 의뢰인이 3년간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년간 사무소에 보존하는 거. 확인 설명서도 얘도 사무소에 보관을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개 의뢰인이 또 역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을 물어주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확인 설명 잘 못해서 말로 설명을 잘 못해줘서 손해를 입고 그리고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돈 달라고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증거되는 서류가 이 확인 설명서거든요. 말로 설명한 것들을 적어놓은 서식이니까 증거되는 서류. 역시 그래서 얘도 3년간 사무소에 보존을 해놔야 돼요. 확인 설명서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3년간. 거래계약서는 특이하게 5년간 보존해요. 보존기간이.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보통 다 사무소에 보존해. 그럼 3년이에요. 특이하게 거래계약서만 5년.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거래계약서가 나와요. 5년. 그게 3년으로 X.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바꾼다는 얘기가 2년 전에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바뀌면 바뀐다고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책을 보시면 31페이지에서 1번 확인 설명 의무에서 뭐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4번 방법만 좀 볼게요. 4번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근거 자료가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이런 것들 아니면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제시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하고 위반하면 기업공인중개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나왔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다. 이건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는 거 이거. 그리고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건지 확인 설명서 작성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헷갈리니까.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은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또 의무가 없으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인 거고. 밑에 이제 2번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를 볼게요. 주체 확인 설명서 작성도 중개 업무이다. 기업공인중개사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란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있지만 의무가 없다. 안 써도 어떤 제재 받는 건 아니다. 안 쓰면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 그죠? 그다음 중개보조원은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시점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중개 완성 꼭 돼야 되고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 즉 계약서 쓰는 거 그게 중개 완성이에요. 네, 시간적으로 확인 설명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쓴다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쓰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쓰고 그리고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를 비교해보면 시간적으로 확인설명이 먼저고 이 확인설명이 중개완성 전에 하는 거고 중개 완성 시에 하는 거고 다른 거니까. 판가로 3번 교부 대상자는 거래 당사자의 교부 거래 당사자가 2명 말하고 있는 거고 3년간 보존하는 거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보존. 근데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한다. 그런 거 있고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것만 서명 및 날이니까. 기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인이 한 경우에 한해서 단독으로 X, 기업공인중개사랑 함께 하는 거고. 맨 밑에 줄에 기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돼 있잖아요. 단독으로 X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32페이지에서 3번 거래계약서가 잠깐 나와요. 거래계약서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런 거 통칭해서 그냥 거래계약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통칭해서. 거래계약서, 얘는 3번 거래계약서 뒤에 가로하고 땡큐 적어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땡큐. 무슨 말이죠? 고마운 거. 땡큐. 영어로 쓰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한국말로 땡큐. 땡큐. 왜? 확인 설명서 작성 얘랑 내용이 똑같아요. 이 확인 설명서를 거래계약서로 바꿔놓으면 내용이 똑같다고요. 다만 요것만 보존 기간만 5년인 거예요. 차이죠. 나머지는 확인 설명서랑 똑같아요. 올해도 거래계약서 나왔어요. 이거 이 내용 그대로 내용 똑같으니까. 예? 확인 설명서로 이게 안 나오면 거래계약서로 나와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거래계약서는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하나만 기억하면 다른 건 그냥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 많다고요. 얼마나 고마워 이런 게. 그래서 땡큐. 근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요게 기억이 나야 이 거래계약서를 꽁으로 먹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갖고 그래요. 뭐 지금은 기억나죠. 수업 끝나고 내려갈 때 이제 밖에서 기억이 안 나요. 밥만 먹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느 과목인지만 잘 구분해도 충분해요. 어느 과목인지만 이게 이 과목인지 저 과목인지만 잘 구분하고 있어도 1차인지 2차인지만 구분하고 있어도 사실은 충분할 수 있어요. 3월달 내년 3월달 돼야 그나마 이제 이게 어느 과목이다 좀 구분이 돼요. 내년 3월달 돼야. 아직까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무슨 과목인지가. 책만 제대로 들고 오시면 된다고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공시법이랑 많이 바꿔서 들고 오세요. 책 두께가 비슷해갖고 이게 또 공법은 책이 두꺼워서 헷갈리지 않는데 세법은 얇고 1차, 2차를 바꿔서 들고 오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공시법으로 막 잘못 들고 와갖고 수업 시작할 때 밖으로 가고 막 사물함에 막 그러시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책만 제대로 들고 와서 잘 앉아있자. 거래계약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내용 똑같으니까. 32페이지에서 주체 방가로 1번 거래계약서 작성도 중개 업무니까 기업공인중개사 작성 권한 있고 의무 있고 안 쓰면 업무 정지. 의무가 있으니까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고요. 확인 설명서랑 똑같이.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권한 있지만 의무가 없다고요. 안 써도 제재를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고요. 확인 설명서를 안 써도 제재 안 받고 잘라버리면 되고 거래계약서를 안 써도 제재 안 받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고. 근데 이거 지겹네요. 지겨워.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말로 설명하는 거 위반했대요. 이거는 자격정지 받는다고요.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거 둘 다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의무 위반. 요거는 의무가 있으니까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이거는 확인 설명은 확인 설명서 작성하지 않아도 제재 안 받고 의무 없으니까.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거래계약서도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제재 안 받는 거고요.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거기 별표 주의가 있네요. 주의. 거래계약서의 작성은 거래 당사자와 상관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고유 의무이다. 무슨 말일까요? 안 쓰면 업무 정지를 받는다 그거예요. 거래 당사자랑 전혀 상관없이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의무니까 안 쓰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자기들은 계약서 안 쓰기로 했대요. 그냥 가겠대요.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계약서 안 쓰고 그냥 가겠대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맞나요? 아니에요. 붙잡아서 써야 돼요. 붙잡아서. 왜? 의무니까.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의무예요. 안 쓴다고 해도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안 쓰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를 받으니까. 내 고유 의무여서 매도인, 매수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매도인, 매수인이 잘 모르니까 내가 대신 써주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매도인, 매수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고유 의무. 써야 하니까 쓰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 빼달래요. 특이한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자기 이름을 좀 빼달래요. 계약서에. 나머지는 다 쓰는데 그냥 우리 이름만 좀 빼주세요. 그럼 이름 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왜?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뭐라고 요구하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서 배운 대로 그냥 무조건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유 의무니까요. 이름 빼달라고 해도 이름 꼭 써야 돼요. 뭐 하나 빠뜨리면은 가서 신고한다고요. 그럼 제재 받는 거고. 꼭 써야 되는 거. 고유 의무다. 그런 말. 그 다음 시점은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되면 확인설명서 쓰고 거래계약서 쓰고 그렇게. 중개 완성 안 되면 다 작성 안 하는 거고. 그 다음 판결에서 3번 교부 대상자,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죠.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와도 2명. 쌍방이란 말이 없어도. 그 다음 서명 민날인도 똑같죠. 밑에 5년 보존은 차이점. 판결에서 3번의 교부 대상자 두 번째 줄에 5년간 보존은 차이점. 이걸 3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죠. 만약에 3년으로 바뀐다 그러면 정말 차이점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아직까지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 그리고 서명 및 날인 내용 똑같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다른 건 서명 및 날인이 없다. 그렇게 했던 거니까. 이것은 땡큐다. 땡큐다.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을 한번 볼게요. 그 33페이지에 있는 확인설명서 서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쓸 때마다 계속 작성을 해야 돼요. 뒤에 35페이지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같은 것도 있네요. 이런 아파트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런 게 우리가 거래계약서 그랬으니까 이런 아파트 매매계약서 같은 이런 서식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거래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이런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이거는 법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근데 확인설명서는요. 33페이지에 있는 이런 확인설명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있어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20호 서식 돼 있죠. 맨 위에 작은 글씨로. 그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가 법으로 정한 20번째 서식이다. 별지 제1호, 2호, 3호에서 쭉 해서 제20호. 법으로 정한 20번째 서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어요. 이걸 정해놨어요. 근데 35페이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게 없잖아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래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서식, 표준 서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냥 사용하면 돼요. A4지에 작성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매매 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협회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확인설명서 33페이지 이거는 법으로 정해 놓은 거고 종류가 무려 4가지나 있어요.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돼 있잖아요. 1. 이게 1이에요. 로마자 1, 2, 3, 4에서 4가지가 있어요. 1이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2가 비주거용 건축물, 3이 토지예요. 4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4가지예요.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확인설명서가 달리 있어요. 달리. 근데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우리는 주거용만 보시면 돼요. 주거용이 기준이자 원칙이에요. 주거용만 보시면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주거용도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주거용도 모르고 있는데 나 다른 거 다 외워봐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주거용만 잘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주거용으로 다 응용이 가능하니까. 주거용만. 그래서 우리 기초서에도 주거용밖에 없어요. 주거용.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기초서에는 안 나왔지만 33페이지, 34페이지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뒤에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까봐 제가 뺐어요. 영어가 들어가면 일단 쫄리니까 이상하게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영문서식이 확인 설명서는 있어요. 영어로 된 게 특이하게. 다른 것들은 영어로 된 게 없어요. 오로지 확인 설명서만 영문서식이 있어요. 영어로 된 거. 그게 너무 놀랄까봐 일단 뺀 거예요.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미 이제 아무리 놀래도 나가진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영어 보면 깜짝 놀라서 아유 공부 못하겠다 하지만 기본서 나오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자포자기한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하자 되니까. 33페이지 돌아서 이 이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이 작성하는 방법에서. 왜? 계약서 쓸 때마다 이걸 작성하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작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고. 한번 볼게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찬찬히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그냥 자주. 먼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확인 설명 자료라는 게 있는데 왼쪽 상단에 찾으셨나요? 찾기도 더럽게 어렵게 돼 있어요. 또 이게 확인 설명 자료. 그 옆에 보시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라고 돼 있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도 하는 거잖아요. 뭐를 제시했는지 체크하래요. 적어도 한 가지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더하기니까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제시했는지 적어도 한 가지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중복해서 체크할 수도 있어요. 나는 등기사항 증명서랑 토지대장 이 두 가지를 근거 자료 제시했어. 그럼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거, 근거 자료에 여기 없는 것들은 기타에다가도 적어야 돼요. 기타 있죠, 기타. 이 뭐죠? 기타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예로 뭐 다른 것도 다 되는 거지만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되고 적어도 한 가지는 체크해야 되고 없으면 기타에라도 적어도 한 가지 적어놔야 돼요. 예? 그런 거고 밑에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네요. 이건 뭐냐면 또 요거예요.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집에 관련된 자료, 벽면 도배의 상태 그런 거, 집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해서 자료를 줬대요, 집주인이. 그러면 그 자료대로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자료를 안 줬대요. 안 주는 게 문제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안 준 거예요. 그러면 1번 자료 안 줬으니까 쳐들어간다. 맞나요 그게? 말도 안 되지. 2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응하면 불응시 자료 달랬더니 안 주면 불응시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적으래요. 기재. 불응시에 설명 플러스 기재. 불응시. 응하지 않았대요. 자료를 안 주면 그때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자료 안 줬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놓으라고요. 뭔가 캥기는 게 있음. 자료 안 줬다고. 이게 그거를 그게 불응시에 설명 플러스 기재 이렇게. 응해서 자료를 줬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불응시에만 불응시에 말로 설명도 해주고 불응했다고 그 사실을 또 적어놓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빈칸에다가는 불응시에 응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고 시험에는 불응시에 쳐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불응시에 그 집에 직접 가서 본인이 막 조사하겠대요. 문 열어 들어가서 막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됐고 그 다음 유의사항 보세요. 유의사항에서 그 밑에 유의사항에서 왼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라고 돼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 의무 뭐라고 돼 있죠? 옆에 보시니까 이 말이잖아요.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제로 제시도 해라. 두 가지를 다 해라. 이게 확인설명 의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확인설명 의무구나. 제가 확인설명 의무는 확인설명을 할지 말지 이게 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확인설명을 할 때 똑바로 잘하는 게 확인설명 의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의무예요.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위반하면 자격정지. 따로따로 봐야 되고. 실제 거래가격 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죠. 실거래가 신고. 근데 금액을 낮게 신고하면은, 만약에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팔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커지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주의해라, 그런 말이 있고, 실제 거래가격 정확히 신고해라, 그런 거 주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굵은 색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굵은 색으로 찾으셨나요? 넘겨보시면 또 굵은 색으로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34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짝대기 2개 있는 게 로마자 2번이에요. 짝대기 3개 있는 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로마자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기재사항은 크게 세 가지. 기본 확인사항,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세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34페이지에 있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줄여서 우리가 그냥 실제 권리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 두배 상태, 12번 환경 조건. 요 네 가지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다른 건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에요.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만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면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올해도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답은 1번. 그건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만 기억하면 충분하다고요. 물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중개보수예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문제가 안 되고,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가 아니면 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매번 나오니까 이게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왜 나오는 거죠? 자주 틀리시니까. 예.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 9번에 있는 실제 권리관계,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 도배의 상태, 12번 환경 조건. 요 네 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거예요. 책을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34페이지 보시고. 입지 조건 그런 게 있어요. 입지 조건. 그게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사항이죠? 기본 확인 사항. 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다 그냥 기본 확인 사항. 그러면 물건이 표시, 부동산이 표시, 물건이 표시. 무슨 사항이죠? 기본 확인 사항. 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면 다 그냥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무슨 사항?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이거 아니면 다 기본 확인 사항. 돌아와서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33페이지에서 기본 확인 사항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이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표시. 이게 부동산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시라고 부르는 거고,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특정시키기 위해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람일 때는. 물건일 때는요. 어느 물건인지 특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 물건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목적 이런 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표시 나와 있어야, 표시가 되어 있어야 어느 물건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같은 말이고, 소지, 목적 그런 건 사실관계를 말해요. 소유권, 뭐 저당권, 전세권 그런 건 권리관계잖아요. 권리관계. 근데 소지, 목적 그런 건 사실관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물건인지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이 뭐였냐면 소지 목적이었다. 소지 목적 그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어느 물건인지 특정 가능한 거고. 근데 소지 목적 이런 걸 사실관계라고 부르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있는 대상 물건 표시는 뭘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 지, 목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어느 물건인지 특정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 사실관계니까 뭘로 확인하죠? 대장으로 확인해요. 우리가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해요.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확인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사실관계니까 대장으로, 토지면 토지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으로. 당연히. 그리고 이게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토지 관련 사항이 있어야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대지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도 있어요. 토지에서 옆에 보시면 소재지라고 되어 있네요. 찾으셨나요? 33페이지 거기. 토지 옆에.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을 말해요. 소재, 지번이잖아요. 응? 그걸 더하면 소재지라고 불러요. 이게 소재 플러스 지번. 소재는 무슨 동까지, 무슨 동, 화곡동, 동까지. 지번, 번지수. 합해서 소재지. 소재 플러스 지번. 이제 사람은 어떤 주소를 쓰죠? 도로명, 도로명. 이제 사람 주소는 도로명. 물건은요? 그대로 그냥 지번 주소예요. 이제 사람 주소 따로, 물건 주소 따로예요. 뒤에 보시면 34페이지에서 매도인, 매수인 주소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주소 나오죠. 34페이지 맨 밑에 찾으셨나요? 응. 주소, 요 주소는 도로명 주소예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 주소는 도로명. 물건일 때는 그냥 지번 주소예요. 사람과 물건이 이제 같은 주소를 쓰지 않아요. 사람 주소는 도로명, 물건, 토지나 건물일 때는 그대로 그냥 지번 주소,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33페이지 돌아와서 토지 옆에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이구나. 물건일 때는 지번 주소, 옛날 주소를 그대로 쓴다. 그렇게. 그다음 밑에 면적 있죠? 제곱미터로 되어 있네요. 평 X, 평 단위 X. 이제 평 단위는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평은 몇 평 이런 거 안 된다고요. 평형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곱미터로. 왜 그럴까요? 공적인 장부가 다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공적인 장부들이 등기부,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제곱미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하는 거예요. 평 단위는 사용이 금지가 돼요. 만약에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제곱미터로. 그리고 옆에 지목. 지목은 뭐죠? 땅의 이름이네요. 땅지자 이름 목자니까 지목. 그래서 공부상 지목. 토지대장을 받더니만 전. 그러면 밭이잖아요. 밭. 전. 근데 실제로 나가봤더니 그 밭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네요. 그럼 대로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대. 응? 대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실제 이용 상태는 대. 공부상 지목은 전이었는데. 지목은 요 두 가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요. 지목은. 그럴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많다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가서 눈으로 꼭 확인하라고요.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답사에서 눈으로 확인해서 적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지목 밑에 있는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일 때 용도도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토지일 때는 지목, 건물일 때는 용도가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역시 현장 답사에서 실제 용도를 확인해서 적으라고요. 실제 뭘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실제를 적는 난이 없잖아요. 거기서 보면 지목, 용도 두 가지만 실제를 적는 난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도 밑에 방향도 있네요. 건물에서 방향. 얘는 뭐 주택일 때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남향이 좋은 거잖아요. 남향인데 그냥 남향 적어놨어요. 어디 기준인데? 화장실 기준이래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방향의 기준도 적게 돼 있죠. 방향 기준도.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뭐가 기준이냐면 안방이나 거실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곳은 안방이나 거실이니까. 그래서 안방 기준 남향입니다.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방향의 기준도 명시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서. 또 그럼 이제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이 비주거용. 응? 주택이 아니라 비주거용. 그때는 주된 출입구가 기준이에요. 주된 출입구. 상가나 공장은 주된 출입구 기준에서 방향을 정하는 거고, 또 주거용일 때는, 주택일 때는 안방 또는 거실이 기준인 거고. 근데 방향 기준이 진짜 너무 명확하지 않대요. 애매하대요. 방향 기준이 너무 애매하니까 방향 기준을 생략할 수 있다. X. 본인이 정해야 돼요. 방향 기준이 너무 애매하면은 본인이 정말 정해서 명시해야 돼요. 거실 앞 발코니 기준 남향입니다. 이렇게요. 애매해도 방향 기준을 생략할 수 있다. X. 그다음 그 밑에 위반 건축물 여부가 있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뭘로 확인하죠?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요. 사실관계니까 토지면 토지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반 내용도 적게 돼 있어요. 위반 내용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뭐 적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반이면 와 이거 적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제 계약서 쓸 때마다 계속 적어야 돼 이거. 근데 이게 많이 쓰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돈 버는 거니까 이게.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권리관계. 지금 이거 복잡하니까 자주 봐두셔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2번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그런 게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 뭐라고요? 소지, 목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 건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뭘로 확인? 대장으로.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그런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등기부 기재사항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로 확인하라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권리관계예요. 여기 적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구로 확인해서 적고 소유권 이외, 저당권, 전세권은요 을구로 확인해서 적어야 되고 특히 저당권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소유권 이외니까 을구로 확인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구로 확인하고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 거잖아요. 표제부에는 사실관계가 기재가 되는 거죠. 소지, 목적 그런 게. 권리관계는요. 갑구, 을구에.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그럼 이제 권리관계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 그런 것도 있어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어요. 유치권. 그거는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아까 세부 확인 사항에 실제 권리관계 동그라미 9번에 있는 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권리사항 얘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재권 그런 것들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으면 권리관계를 가고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으면 실제 권리관계를 가고 따로따로죠. 이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얘는요 등기가 된 것도 있고 등기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임차권 채권이죠. 힘이 약한 거. 전세권은 물권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물권은 등기의 효력 발생하니까. 임차권은요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업공인중개사가 등기된 임차권만 중개할 수 있다. X라 그랬잖아요. 월세를 사는 건데 등기하고 월세를 살든 등기 안 하고 월세 살든 다 중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입신고만 하고 월세 사는 거 다 중개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된 임차권 뭘로 확인하죠? 당연히 등기부로 확인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럼 등기부에서 어디 봐야 되는데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를 봐요. 표제부를 보고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갑구 보고 있대요. 말도 안 되지. 을구.
갑구는 소유권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라고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등기가 안 된 임차권.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 임차권이에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있대요. 보통 그렇게 사니까. 얘는 뭘로 확인하죠? 등기부로 확인한다. X.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데 뭘 등기부로 확인해요? 말도 안 되지. 얘는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등기부로 확인한다. X라고요. 실제 권리관계. 이제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다 실제 권리관계. 등기가 안 된 임차권도 등기부로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 등기부로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실제 권리관계. 법정지상권 등기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실제 권리관계. 아니 무조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다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권리관계 적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는 을구. 등기된 임차권도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33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적으라고요.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된 임차권은 아까 실제 권리관계에 적는 거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다 실제 권리관계다. 그런 거니까. 안 그래도 헷갈려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됐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3번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 이것도 딱 보니까 복잡해 보여. 이거 다 적으셔야 되는 거 나중에. 그죠? 이거 우리가 줄여서 공법상 제한이라고 불러요. 토지일 때는 일단 공법상 제한을 받잖아요, 다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적는 건데 이런 공법상 제한은 뭘로 확인하냐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네이버에 쳐보세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기억하면 사실관계, 소, 지, 목적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으로 확인하는 거고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권리관계 뭘로 확인? 등기부로 확인. 근데 이제 공법상 제한, 공법상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 공법상 제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한다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근데 이제 요걸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고 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고 요걸로 확인할 수 없는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건 뭘로 확인하냐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망이니까 역시 인터넷 사이트죠. 사이트 이름이 온나라 .go.kr이 있어요. 온나라 거버먼트 KR 코리아 한국 정부가 만든 사이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건 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또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만 이런 공법상 제한들을 확인했다 그러면 X죠. 인터넷 사이트도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건 부동산 종합정보망 온나라 인터넷 사이트 가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돼요. 생소하죠 이런 용어들이. 그리고 거기 옆에 보니까 지역, 지구 그런 게 있고 찾으셨나요? 지역, 지구? 그 옆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라고요. 이 지역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뭔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근데 옆에 있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있어요. 공법 시간에 배우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건물 옆으로 퍼지는 거. 용적률,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 상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그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어요. 시, 군, 조례로 확인해야 돼요. 상한은. 그게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뭘로 확인한다? 시, 군, 조례. 시군, 조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X.
건폐율 용적률은 건물이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상한은 시군조례로 확인하는 거고, 됐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런 거 확인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또 그 밑에 보니까 도시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도시 관리 계획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군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공법에서 다 바뀐 거니까, 우리는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 다음에 군자가 들어가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군 것들 이렇게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기업공인중개사가 또 별도로 가서 확인해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계획자가 들어가면 시군구 도시계획과를 본인이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는 인터넷 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군구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래도 원칙은 계획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시군구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본인이 확인해라. 계획은 이렇게 있죠. 복잡하네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3번에 3번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3번까지만. 3번,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줄여서 공법상 제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뭘로 확인하는 거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걸로. 근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다고요. 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종합정보망 온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또 해야 돼요. 또 그리고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와요. 건물이니까 상한은. 그래서 시, 군 조례로 확인해서 적어야 돼요. 또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 도시 군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밖에 도시 군 관리 계획, 계획자가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기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확인해서 적어라. 시군구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가장 큰 문제예요. 표시,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상 제한 부르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좀 스키다시죠. 스키다시. 예, 이렇게. 갑자기 회 먹고 싶네. 어쨌든 1번, 2번, 3번이 메인이니까 그것만 좀 보시고, 다음 주에 나머지 확인 설명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좀 한번 좀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또 수월하니까. 또 지금까지만 해도 좀 찾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 주 이걸 다 나가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더 힘들거든요. 딱 그렇게 되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금지행위도 또 중요한 파트여서 다음 주에도 36페이지에 있는 뭐 금지행위 그런 것들도 수업에 꼭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수업에 빠짐없이 한번 나와보자.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목표를 잡으셔야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그거 아니고 TV 보는 거 그거 아니었으니까 학원만이라도 잘 나오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